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지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요. 빨간불 찾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2천여 개 종목이 오늘 하락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고민도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고요. 자,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던 오늘 시장 저희 정리부터 함께 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까다로운 시장이긴 합니다.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이후에 또 상승 랠리 쭉쭉 펼쳐가다가 단번에 지수가 3,000피까지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잡음도 또 이슈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렸던 오늘 시장이었고요. 유가 증권 시장은요. 오늘 포인트로는 48포인트 넘게 뺀 걸로 보여요. 결국에는 3,180선조차도 내어준 채로 맞췄죠. 많이 밀렸고요. 3,117.28포인트가 종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던 하루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밀렸습니다. 2.11% 밀렸고요.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또 당황도 하셨을 것 같아요. 798포인트 선에서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별 주체 동향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쌍끌이 매수세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강했습니다. 4,800억 원대 차익 실현에 나섰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지만 외국인 쪽도 함께 팔았지만 기관 쪽의 매도세가 오늘 좀 짙습니다. 1,000억 원대 넘게 판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 10시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당황 많이 하셨죠. 그래서 또 섬세하게 단단한 전략 세워주실 올라운더 마스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분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 창구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팍스 통신망 QR코드고요.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저희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좀 더 자세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올라운더 마스터와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광복절이 지나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랗게 질리면서 참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50분간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마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새파랗게 질린 것 같아요. 네네네. 하락한 종목의 수도 너무 많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휴를 앞두고 빠졌는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빠졌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도 하나 있기도 하고요.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다 빠졌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 주 좀 내내 저희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지 마스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뭐 시청자분들 그리고 앵커님 비롯해서 좀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껏해야 2% 빠졌어요. 네, 코스닥 기준으로 2% 빠졌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1.5% 빠졌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일단 코스피가 4월 9일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네,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 상태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해서 주식시장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네. 이 하루하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정을 줬을 때 내가 매수할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조금 우리 시장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완화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등락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단이 약간 제한된 폭에서의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사실 지금 지수보다는 종목 또는 섹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반도체 sek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뭐 몇백 퍼센트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현실적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하락은 조금 그냥 뭐 일시적인 하락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좀 가볍게 넘기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에 쏙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낙폭만 보고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하락으로만 바라보고 너무 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 관련해서 더 자세한 뒷이야기랑 자세한 전략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통 창구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저희 팍스 통신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바로 그 QR코드인데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부분 스캔 찍고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이야기, 전략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 먼저 여쭤봤습니다. 좀 걱정이 좀 덜어진 것 같아요. 네. 종목으로 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은 HMM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시총 10%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도 있었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매수 의견 리포트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좀 시선 잡아볼까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10%가 아니라 한 7.8%, 네.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10억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8% 정도 되면 8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 공개 매수가 뭐냐면 내가 얼마에 너의 주식을 사줄게라고 주주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개 매수 가격이 26,200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가격만 딱 보더라도 시초가 기준으로 22,000원 정도잖아요. 근데 네. 22,000원짜리를 내가 26,000원에 사줄게 하면 당연히 심리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23,550원에 끝났는데 사실 공개 매수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2대 대주주가 1대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요. 2대 주주가 한국해양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책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의 지분이 워낙 높다 보니까 1대 주주가 한 37% 정도 되고 2대 주주가 36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일부를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율을 줄이다 보면 조금 민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개 매수가가 26,200원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가가 네. 26,200원 위로 올라가면 매도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 안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단을 제한하는 그러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목표가가 아무리 올라도 26,000원대로 정해져 있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썩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업황 자체가 해운 업종이 코로나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뛰었었냐면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안 흠슬라라고 얘기가 돌았거든요. 흠슬라, 네. H&M, 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운임이 올랐으니까 근데는 지금은 운임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미국 때문에 관세 전쟁이잖아요. 그런 관세 전쟁이면 즉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 운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조금 좋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6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일단 주주 환원 계획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로 쏠리기 때문에 이쪽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제가 봐서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2만 원대 초반대에 사서 2만 5천 원대 후반에 팔고 뭐 이런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이 종목을 사 모아봐야지 뭐 이런 전략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M 아무래도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 있다, 나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들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업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슈 얻어가고 싶으시다고요. 저희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 그런 이슈들 가장 빨리빨리 정리해서 쭉쭉 올려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얻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G2G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14일이었죠. 그때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국책과제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2년 6개월간 총 2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런 기업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마스터님? 일단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일 때 내놓겠어요? 아니면 가장 나빠 보일 때 내놓겠어요? 가장 좋아 보일 때. 그죠? 네.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일 때, 네. 상태가 좋아 보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잘 보이고 싶으면 그래도 많이 꾸미고 나가잖아요. 네. 꾸몄다는 말은 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까보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그래서 된다는 뚜껑을 좀 말이죠. 열어볼 기간이 좀 필요한 게 신규 상장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너무 열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이 기업을 차근차근 뜯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G2G 바이오는 일단은 홈페이지에 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로드맵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약물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있으려면 흡수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약을 자주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끔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는 게 좋겠어요? 가끔 먹어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끔 먹어도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애다라고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해서 여기 조그만 공에다가 약물을 주입해서 체내로 흡수해서 여기서 살살 스며 나가서
약물이 전달되도록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일단 그 강아지 중성화제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매출은 그런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매출 규모가 몇 억대밖에 안 돼요. 근데 시총이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노램프라는 그러한 플랫폼 기술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혼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잘 꾸미고 돌아다니는 애기 때문에 네. 본 모습을 아무도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모습은 나중에 차근차근 뜯어보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메이크업 전후에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데 G2G 바이오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업 분석을 하고 나만의 그런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든든한 또 지원, 가이드 받으면서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박스 통신방 우측 하단에 QR코드 열려있죠. 찍고 들어오셔서 정말 생소한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떤 좀 이슈 받아보면 좋을지 여기서 다 알려드리니까요.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KB금융 만나볼게요. 앞서 두 가지 기업은 올라서 여쭤봤는데 네. 이번에는 하락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보니까 5% 정도 하락했고요. 네. 107,2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이 종목도 그렇지만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4대 빅4 나란히 밀렸더라고요. 네네네. 이슈가 있긴 한데 어떤 이슈에 저희가 주목해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금융주의 하락은 세제 개혁안에 관련된 실망 매물들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경우에는 단어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배당소득에 관련해서는 조금 세금을 정해놓고 과세하겠다라는 그러한 기존의 입장이 유지됐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배당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네 하고 많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라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럼 걔네들은 매력도를 좀 덜 느끼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부분은 지배구조에 관련된 이슈가 컸는데 지배구조 관련 이슈와 함께 상법 개정이라든가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 모든 게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코리아 증시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매물들이 역시나 얘네 하는 짓을 보니 옛날이랑 똑같네 하면서 조금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해서 세제 개혁안이 조금 순화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금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좀 더 긴 호흡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다만 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뭐 금융주가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원래 기존에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안정화되기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10만 원대의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와 나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님께서 잡아주신 전략 잘 메모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원대 가격 지지 라인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욱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금 더 꼼꼼하고 상세한 가이드 저희 팍스 통신망 안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돈이 되는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잠시 후 3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하시면서 더 많은 알찬 이야기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옵니다. 네, 상승을 할 수 있는 단단한 발판 저희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3부도 시작해 볼게요. 네, 정말 시장에서 재료들이 흩뿌려져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수급이 좀 모이고 뉴스에서 많이 등장할수록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게 당연해 보일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아요. 비만 치료제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운자로 또 위고비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재미있는 기사 제목도 있네요.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수혜제를 봐야 될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떤데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마스터님. 네. 저희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네네.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 방송은 짜고 치지 않는다는 게 딱 드러나네요. 네. 일단은 이걸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그쵸? 왜냐하면 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일단은 네. 질문 무시하고 예. 제가 하고 싶은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인이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시작할게요.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뭐 충격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분은 제가 살 빠지기 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존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사설을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오늘 방송 자료를 만들려고 제 얼굴을 딱 갖다 놓고 내가 살쪘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얼굴을 만들어줘라고 챗GPT한테 부탁을 했더니 네.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참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싸웠는데 결국에는 조금 타협을 본 게 저 얼굴입니다. 그래서 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무슨 치료제입니까? 오늘의 핵심된 단어는 네. 비만 치료제일 것 그죠?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얼굴 치료제라고 안 해서.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침체되지 마시고 즐겁게 이랬을 때는 즐겁게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의 기회를 주는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빠졌을 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던 섹터를 공략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비만약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방송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운자로가 상륙을 했습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것들은 제품명이에요. 그래서 제품명에 대해서 일단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누가 효과가 더 센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밝혀진 바로는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72주를 꾸준히 맞았다고 했을 때 약 20.2% 전체 체중의 20.2% 그러니까 100kg인 분이 맞으면 80k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68주를 맞았을 때 대략 한 15% 미만. 네, 그래서 100kg인 분이 맞았을 때 한 85k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운자로가 딱 나 이제 한국 시장에 나올 거야라고 하니까 당연히 위고비 측은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라는 대형 제약사에서 나온 거고 일단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 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회사 간의 경쟁이고 지금 두 신물질 간의 경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지금 위고비는 급하게 바로 한국에서 그 단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낮췄냐 보시면 원래는 판매가 기준으로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유통업체에서 뿌리기 시작한 가격이 한 28만 원? 얘가 28만 원은 이제 마운자로 기준입니다. 28만 원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2만 원 정도에 0.25mm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 2.5mm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시면 마운자로가 14일 출시됐고 이르면 21일부터 환자 처방이 된다. 14일 위고비 공급가는 10%에서 40% 인하, 용량 차등. 이건 뭐냐면 용량이 적을수록 좀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은 용량을 적게 시작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싸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맞겠죠. 이건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인데 여기에 지금 소비자들이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시장은 정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시장 규모 자체가 이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붙이기만 해도 살이 쭉쭉. 비만약 게임 체인저 나오나.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약간 아주 조그만 형태의 바늘 같은 것을 여기 패치 형태로 붙여놓는 건데요.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 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그리고 무섭지 않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라든가 대원제약,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노보노디스크 하면 뭐 미국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덴마크의 회사입니다. 덴마크의 회사.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자,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총 GDP를 넘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의 저 회사의 입지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 나라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꽃집에서 꽃을 다 해가지고 노보노디스크 직원들한테 막 갖다 바칩니다. 아,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대단한 회사가 지금 뭐 때문에 일라일리가 마운자로를 출시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덴마크 경제도 휘청이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 기업 하나 휘청인다고 나라가 휘청일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전에 노키아가 그랬습니다. 노키아가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 회사였는데 노키아가 애플과 삼성에게 습격당했죠. 그 이후에 핀란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자, 어느 나라의 한 경제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다라는 거는 이 시장은 무시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그 어떠한 숫자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위기에 있구나. 주가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위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위기의 틈바구니에서 남의 위기는 바로 나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저런 잔인한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자본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9월 FOMC의 금리 인하 확률은 80% 이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패드와치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환율이 원래 90%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84%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금리가 인하되면 앵커님 무슨 섹터를 봐야 되죠? 바이오 섹터요? 바이오 섹터요? 네. 네, 정확합니다. 이유가 뭐죠? 바이오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전문가 수준이네요. 그래서 역시 뭐 앵커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섹터가 그런 부분이 있죠.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금 여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한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회 요인이고요. 두 번째, 자,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터제파타이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는 다 GLP-1 기반의 약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마글루타이드는 위고비의 원료 약물입니다. 위고비의 원료 약물이고요. 터제파타이드는 일단은 마운자로의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물질이고요. 얘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머리를 빗는 제품을 만들면 그걸 빗이라는 제품명을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더니 위고비가 된 거고요. 터제파타이드라는 약물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더니 마운자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GLP-1이 뭐냐? 이게 헷갈리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는 겁니다. 글루카곤 기반의 펩타이드인데 이게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인데 위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을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요. 혈당을 떨어뜨리니까 뭡니까? 배고픔을 없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충만함을 느끼게 하고 이제 뇌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나 그만 먹을게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이런 게 잘 돼야 살이 안 찌겠죠. 왜? 적당히 먹고 그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을 따라서 만든 게 바로 세마글루타이드고요. 이 호르몬에다가 또 한 가지 호르몬을 섞어서 두 가지를 적용시킨 게 터제파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방금 제가 혈당량 관련 얘기를 드렸잖아요. 앵커님, 혈당량 관련된 네. 질병이 뭐가 있죠? 혈당, 당뇨? 당뇨죠. 네.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가 오. 실수로
비만 치료제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당뇨병 치료제를 연구했던 기업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따가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플랫폼의 민족이다. 배민을 만들었고 네이버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카카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체형 변환 아니에요. 체형을 변환시키면 안 되죠. 이게 체형 변환 말이 안 되죠. 제형 변환을 하고요. 제형 변환이 뭐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뱃살에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공포증이 있어서 배에다 찔르라고는 못 찔러요. 이렇게 벌벌 떨렸다가 그냥 약값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니들처럼 이렇게 몸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효과적인 투약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형 변환을 꾀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가진 그러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최근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였죠. 장기 지속형 플랫폼. 바로 한 번 맞아도 한 달 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바로 집중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별표예요. 4번 별표. First in class, best in class. 이게 뭐냐면 First in class는 약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약을 First in class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est in class는 그 약 중에 효과가 제일 좋은 애를 Best in class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있다가 히든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가진 종목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제가 종목을 조금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저거 양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종목을 알려드리고 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지금 이런 힘든 시장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탑3 비만 치료제 관련주 탑3. 첫 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자, 일단 종목명 좋죠. 뭔가 올라갈 것 같은 올릭스. 그죠? 올릭스입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박스권을 보시면 35,000원대 가격대에서 6만 원대까지 박스권이 좀 커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신물질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물질의 이름이 이렇게 돼요. OLX. 이게 올릭스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OLX 한 다음에 숫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702A.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건요. 얘가 아직 개발 단계라는 거고요. 신물질이라는 거고요. 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의 약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혈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식욕 억제의 효과가 컸단 말이에요. 먹고 싶지 않으니까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약을 맞지 않았을 때 요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요요 현상이 없는 약품입니다. 바로 뭐냐면 자, 에너지 소모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1000칼로리를 먹고 1000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신진대사를 극대화해가지고 아예 살을 그렇게 빼는 기전을 만들어낸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술을 지금 일라이릴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는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얘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종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적입니다. 근데 얘는 실적이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실적 안 나와요. 근데 다만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언제? 이슈가 나왔을 때만 건드린다. 그런 건 어떻게? 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시총도 1조가 넘는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지금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 실적이 나느냐입니다. 근데 얘는 실적이 안 나고 계속 까먹고 있죠. 지금 연구개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고 있다고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구개발할 돈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보율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보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투자 대상이 아니지만 이슈가 워낙 좋은 종목이고 신물질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얘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놔두고 매매에 관련돼서는 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계신 게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오럴 링크라고 해가지고 오럴이라고 하면 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구형 제형으로 먹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연관지어서 메세라라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된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세라라는 회사가 화이자한테 인수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주가적인 위치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하단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밑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 그냥 다 귀찮다 하시면 그냥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나가시지 마시고 들어가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실 게 재무제표상으로는 얘도 지금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죠. 하지만 유보율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증자 이슈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탑3 케어젠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건강기능식품. 근데 먹을 수 있는 펩타이드형 건강기능식품인데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라든가 이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서 참 안정적이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타점에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45,000원 부근에 매수하실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히든 종목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혈당과 관련된 부분 GLP-1 계열 자체가 혈당 조절에 관련된 호르몬에서 나왔기 때문에 혈당량 관련해서 당뇨병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을 출시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후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마저도 얘는 실적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자, 비만약인데 근육 증가 비만약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괜히 했네 되는 거죠. 근육이 증가한대. 비만약인데. 지금 보면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요. 체지방량도 줄어들지만 근육량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성분이라고 하죠. 체성분에 효과적이진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은 증가되면서 체지방을 빼버리는 그러한 체성분 증가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임상 1상에 대해서 언제? 9월 말쯤에 유럽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때 또 기대감이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꼭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상 사이클을 보면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은 발표를 한다는 건 자, 보세요. 내가 다음 달에 발표할게 이랬어요. 근데 자신 없으면 발표하겠습니까?
자신 있으니까 발표하겠죠. 엄마, 나 성적표 왔어. 이렇게 들고 왔을 때는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근육이 증가되는 비만약 나오면 저도 먹을 겁니다. 근데 언제 뭐 죽기 전에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순항 중이다. 이거는 사실 글로벌 임상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일단 약이라는 거, 신약이라는 것들은 일단은 종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 유럽인, 아시아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인, 동북아시아인 다 체형 그리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인한테 맞는 약이 유럽인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시험 자체를 지역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에 해당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마저도 저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비만 치료제를 아까는 모든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한 거였잖아요. 물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획기적인 기전을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뭐 가시적인 건 크게 없습니다만 이 회사는 정말 가시적인 쪽으로 한 발 다가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꾸준한 실적 상승으로 재무적인 안정성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연간 단위로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거의 2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도 2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신약 개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의 회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회사 많이 올라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정말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 기준으로 대략 한 78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때 지금 기준으로 3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뭐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1 가까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의 실적과 지금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저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실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때 뭔가 기술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됐던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실적만으로도 그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다시 될 수 있다. 영광의 재탈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후의 행동은 뭐가 될지 제가 한번 앵커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금리 인하계에는 또 바이오 업종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연구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인 그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장의 가능성도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겠죠.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콕 집어주셨습니다. 관련주를 일단 3개를 먼저 짚어주셨어요. 올릭스 이슈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하단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어젠도 함께 말씀해 주셨죠.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45,000원 매수 전략을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터픽 종목 여러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도 뭐 당뇨병 치료제 출시 경력도 다양한 모멘텀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거 매력적이네요. 근육 증가,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 이거 정말 출시되면 너무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는 미리미리 선점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 펼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올릭스, D&D 파마텍, 케어젠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대응 방법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저희가 올라운더 마스터님이 직접 잡아주시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스터빛 종목 정말 근육 증가, 비만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눈여겨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에 정말 기대된다.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 상승 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 또 강원 지역에 비 내린다고 하니까요. 항상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